네, 안녕하세요. 지수투자 전문 채널 이임TV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간신히 빨간불 들어오고 마감했네요. 2470포인트 마감했고, 코스닥은 12포인트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은 뭐 아무리 다른 종목이 많이 올라가도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관련주가 빠지면 빠진다고 했는데 전부 빠지니까 지수가 오늘도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는 뭐 전과 같이 다우 지수가 좀 오르다가 약간 빠지고 하락을 했고, 나스닥하고 S&P는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또 많이 올랐어요. 1.5%, 68포인트나 올랐네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내려가지고 1335원에 마감했습니다. 중국 주식이 3일 연속 급등 나왔는데 오늘도 80포인트, 자그마치 3% 가까이 상승, 2900포인트는 돌파를 했습니다. 네, 홍콩도 간만에 오늘 또 300포인트, 2% 가까이 상승 마감했네요. 홍콩하고 중국 주식은 3일 연속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코스피 지수가 중국의 영향을 조금 받는다겠는데 아직까지는 뭐 코스피는 이렇다하게 상승 양봉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오늘 마감은 양봉으로 했네요. 간신히 양봉 마감했는데 오일선은 확실하게 돌파를 못했네요. 여기서 이제 강하게 중국 주식 마냥 양봉이 좀 크게 나와가지고 2550포인트 이렇게 돌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도 급등을 보이면서 약간 눌림목 주고 강하게 돌파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반도체 지수가 제일 좋고, 그리고 나스닥도 전고점은 돌파를 했고, 월봉으로 보면 아직 사상 최고치는 돌파를 못했어요. 나스닥은. 네, 좀만 더 올라가면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근데 종목을 좀 보면은 KX 하이텍. 근데 이 종목은 어정쩡하게 발굴을 해가지고 추천을 하진 않았는데, 좀 바닥 오면 추천하려고 했는데 바닥 오질 않고 다시 또 급등이 나왔어요. 네, 급등 나온 게 1,400원대, 1,300 마감은 79원에 마감했고, 저점은 1,000원 초반대가 저점인데, 1,000원 초반 오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네, 만약에 1,200원 정도 온다 하면은 분할로 접근하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최소한 5배, 에서 10배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KX 하이텍은 1,000원 오면은 무조건 잡아야 되고, 그리고, 1,200, 300원 온다. 이 정도 오면은 1차 매수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로 오면은, 최소한 몇 배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라 약간 요즘에 반도체 관련주가 좀 뜨는 게 좀 있죠. 반도체 관련 주식이 뭐 한두 종목이 아니라 수십 종목이 넘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요즘에 몇 종목은 계속 잘 가고 있는데 또 많이 올라가가지고 쫓아가기도 부담이 가고, 특히 어버브 반도체가 후발주로 많이 올라갔는데 이런 건 뭐 대응하기가 쉽진 않죠. 일단 눌림목 쳤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눌림목 주고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좀 부담가요, 쫓아가기가.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1차 상승 나온 거, 이런 거, 서울 반도체 같은 거를 좀 들어간다면은 뭐 손절가 정해놓고 해도 되고, 아니면 분할로 매수해도 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후발주로 또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반도체 지수가 종목이 올라가면은 서울 반도체가 대장으로 해가지고 항상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서울 반도체가 대장으로는 못하고 제주 반도체가 이제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간 거는 쫓아가려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손절가 정해놓고 들어가는 게 좋고, 그리고 눌림목 줄 때 들어갈 때는 좀 편안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추천주 ELP도 3,000원 초반에 추천을 했는데 거의 한 8,000원 찍었죠. 8,000원. 네, 8,000원 찍고 다시 또 내려왔네요. 이때 올라갈 때는 오일선 타고 아주 잘 올라갔는데 갑자기 상승 추세가 꺾이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주식이 올라갈 때는 언제 꺾일지를 몰라요. 그래서 항상 오일선 이탈하면 좀 긴장해야 되고, 원래 이제 오일선 이탈할 때 이제 이런 때 음목 나올 때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매수를. 여기서 이제 매수를 원래 하는 게 맞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목이 나왔다면 좀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음목 나올 때는 항상 거래량이 줄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좋은 건데, 대량 거래량이 터진다 하면은 더 빠질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쭉 미끄러지긴 힘들고 22선 이타 했다가 다시 반등해주는 척하다가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마지막 하락 신호를 준 거죠. 이런 걸 들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빠지면은 이런 식으로 쭉 빠지잖아요. 결국에는 또 받아왔죠. 이래서 바닥 이탈하기는 좀 힘들어요. 바닥에 3,000원 정도면 거의 바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또 해결해 주겠죠. 네, 반도체 관련주고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는 이상 더 빠지기는 힘드니까 이런 거 뭐 편하게 매수해가지고 기다리고 싶으신 분은 다시 또 매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픽셀 플러스도 결국에는 이번에는 2차 상승이 나왔죠. 항상 1차 상승 갔다가 무너지고 이렇게 했는데 6,000원 아래에서 매수 급등 나오면은 매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적정 주가는 10,000원 정도 된다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번에는 반도체 관련주에 힘입어 가지고 2차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고저까지 붙으면서 큰 상승을 보였는데 뭐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죠. 이런 거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있는 분은 계속 들고 가면 되는 거고, 없는 분은 5일선 탔을 때 이런 때 들어가서 손절가 정하고 대응을 하면 됩니다. 네, 주식 투자는 뭐 매매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급등주 쫓아가는 방법이 있고, 좀 편안하게 눌림목 쳤을 때 편안하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수익을 좀 빨리 내려면은 한국 정보 인증 마냥 이렇게 한번 상승해서 옆으로 기는 거, 이런 거 좀 눌림목 칠 때 들어가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오래 안 기다리고.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수익을 줬죠. 5,000원 초반에는 매수하라고 했는데 리딩방에서 결국에는 또 한 번 며칠 전에 급등이 나왔고, 또 5,400원 했는데 또 5,000원 초반에 이렇게 오면은 5,000원 깼었죠. 여기에서는 깨도 뭐 관계가 없습니다. 바닥이 그렇게 뭐 깊지가 않기 때문에 바로 들어줄 확률이 높죠. 이런 거는. 네,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횡보가 나오면은 위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위로 간다면은 이제 아마 한 7,000원, 7,000원만 돌파하면은 결국에는 네, 10,000원, 15,000원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3만원 찍고 빠진다겠죠. 제가 더 가기는 힘들다겠는데, 네, 다시 또 오늘도 하락하면서 23,000원 초반에 마감했네요. 네, 결국에는 22,000원에 3,000원 1차 매수 가능하다겠는데 또 매수가가 거의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또 바로 반등 나오기는 쉽지가 않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항상 주식은 한 번 이렇게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 조금 조정을 좀 해야 돼요. 매집 기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종목도 처음에 추천하고 바로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추천하고 이렇게 좀 시간 좀 끌다가 1차 상승 나오고 크게 2차 상승 이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큰 상승을 줬기 때문에 조정 기간이 좀 길었던 거고, 조정 기간이 길면 또 횡보 기간도 길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횡보를 뭐 그냥 일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씩 이번 마냥 이런 식으로 약간의 반등을 줍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크게 보지 말고 작게 보고, 앞전에는 제가 좀 크게 보라고 했죠. 그럴 때는 좀 크게 보고, LS 네트워크스도 한번 크게 나온다고 했는데 이번에 나왔잖아요. 크게 앞에하고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또 4,000원 초반 오면 매수하면 되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파동이 또 크게 안 나오고 작게 나와요. 작게 나오다가 나중에 좀 시간을 끌면 또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반 좋은 종목은 그런 파동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면 되고, 그리고 매수를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빠졌을 때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끌었을 때 이렇게 매수를 하면은 오래 안 기다려도 네,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좀 문이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은 뭐 한 달 만에 올라갈 수도 있고 길게는 뭐 5개월, 6개월도 걸리거든요. 뭐 단기 급등주도 저번에 IOK는 지금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스타일이 쭉 좀 더 추천가보다 좀 더 빠졌다가 점상한가에서 급등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급등이 나왔던 엑시스 하이텍 마냥 바로 또 추천하자마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재료가 있는 급등주는 운이 딸면 바로 나오고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뭐 3개월, 5개월 뭐 이렇게 기다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많이 기다려봐야 한 달 정도.
네, 그리고 하나 갤러리아 이런 거 같은 경우도 1,000원대에서 행보하다가 급등이 한번 나왔는데 한 50% 이상 올라갔죠. 네, 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시 1,000원 온다면은 매수하면 되고, 장기로 보면은 이런 것도 2, 3,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주식은 바닥에 잡아가지고 좀 편안하게 기다리느냐, 아니면 급등 나왔을 때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단타로 대응하느냐, 그건데 단타로 대응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리고 눌림목 줄 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바닥까지 올지 그거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종목은 이렇게 눌림목 약간 주고 또 2차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2차 상승 없이 다시 또 원시 빠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쉬운 방법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중요한 거는 하여튼 한 번에 매수하지 말고 분할로 좀 빠지면 분할로 매수해가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좋다. 아니면은 급등주는 손절가를 정확하게 지키고 매매하면 좋습니다. 네, 그동안 추천했던 종목 급등 많이 나왔죠. 그리고 또 다시 또 추천한 종목 뭐 크게 빠지지 않고 급등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식은 뭐 기다리는 자의 몫이에요. 결국에는 워런 버핏도 얘기했지만은 주식은 기다려야 되고,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리면 안 되고, 종목을 보고 분석하고 기다릴 만한 종목인지, 장기로 가져갈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인지를 분석을 하고 기다려야지 아무 종목이나 기다린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LG 헬로비전도 상한가까지 급등 나왔다가 계속 빠지잖아요. 이게 추가 상승 계속 갈 것 같아도 주식은 한번 급등이 나오면 계속 가고 2차 상승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물고 대체로 이렇게 빠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수익이 많이 났다 할 때는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올라갈 때 모습하고 그냥 차트를 보면은 이제 매집해가지고 계속 가는 종목인지 어느 정도 감이 오거든요. 그런 거는 팔면 안 되고, 예를 들어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올라갈 때 절대로 팔지 말라고 했잖아요. 계속 들고 있으라겠죠. 10만 원 간다고. 이런 식으로 딱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계속 들고 가야 되고, 그리고 이 종목 말고도 MFM 코리아 같은 경우도 계속 한 5배 갔잖아요. 계속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뭐 한 1,300원 거의 따블이 왔어도 잡으라고 했었는데, 이런 거는 뭐 이제 차트를 보면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움직이는 거 호가창 보면은 지금 세력이 매집하고 있구나,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바로 파는 게 아니고, 뭐 50% 수익 났다고 파는 게 아니고 계속 5일선 이탈할 때까지는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걸 하려면 경험이 많아야 돼요. 일반인들은 뭐 알 수가 없고, 한 10년 정도는 호가창만 매일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호가창하고 또 종목을 분석을 해야죠.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은 요거는 좀 크게 올라가겠다, 이런 감이 좀 옵니다. 근데 주식은 경험이 많이 알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분석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단기적으로 웹기 사이트만 이렇게 100% 수익 줄 수 있는 종목, 작년에도 이런 거 몇 개 있었죠. 제가 재료 있는 거 단기적으로 큰 수익 준다는 거, 이런 거는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경험도 필요하지만 분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엔터프라이즈도 빠지질 않잖아요. 빠지를. 네, 제가 쉽게 안 빠진다고 했는데 음봉이 나와도 바로바로 들어주고, 네, 이런 건 보기가 좋은 거죠. 그래도 밑에서 몇 번 잡으라고 했던 종목이죠. 네, 예전에도 추천하고 4배 5배 갔던 종목이라 또 잡으면 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번에는 기회를 안 주잖아요. 기회를 1,400원에 잡을 수가 있었는데 1,800원이니까 이런 건 방법은 있어요. 운영자가 뭐 한 5천만 원 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서 뭐 5,000주를 잡던 10,000주를 잡고 또 빠지면 또 잡으면 되거든요. 이런 거는 왜 여기서 그냥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몰빵하면 안 되죠. 여기서 한 3분의 1 잡고 여기 내려오면 한 3분의 1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60, 70% 보유하면 되는 거죠. 더 빠질 건 없으니까 1,400원에서는 만에 하나 모르니까 한 30% 현금 보유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되죠. 언제든지 뭐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주식은 올라간 상태에서 대응할 수가 있고, 빠졌을 때는 대응하기가 더 좋은 거죠. 그 대신에 완전히 바닥이다 싶을 때는 비중을 좀 크게 들어가는 거고,
좀 올랐다 할 때는 조금 들어가고 빠지면 더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을 하면 좋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금요일 장 끝나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